안녕하세요. 세무미입니다. 오늘은 민서가 민서 친구를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미신을 믿으시나요? 예를 들면 잘 때 의자를 꼭 책상에 넣어놓고 자야 한다. 머리를 문 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된다와 같은 미신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킨다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아주 소름돋는 실화가 녹아있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마 잘 받았죠? 어때요? 개운하죠? 저도 처음에는 안마방이라고 해서 좀 막 부끄럽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는 뭐 불법 성매매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서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 안마해주던 분 눈이 진짜 이쁘던데요? 나 태어나서 그 남자 눈이 그렇게 이쁜 건 처음 봤어요. 잠깐만요. 민수 엄마 왜? 힘들긴 뭘 힘들어. 맨날 하는 게 일인데. 그나저나 민서 곧 시험 기간 아닌가? 진짜로? 우리 민서 다 컸네. 공부하러 도서관도 다 가고.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빨라. 여보, 나 미팅 들어가야 돼서 끝나고 전화할게. 이번 미팅 마무리하고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저희 세모도서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도서관입니다. 최근 시에서 내려온 방역 지침에 따라 매일 3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편하시겠지만 한 칸씩 띄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사고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본 수칙서를 배부합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실과 노트북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자습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모든 시설은 마감 시간 30분 전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용이 끝난 후 저희는 무언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 도서관은 지하로 1층, 지상으로 4층, 총 5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매점이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안내데스크와 학습 미디어실, 2층과 3층은 성인 열람실과 노트북실, 4층은 자습실입니다.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께서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을 찾아주세요. 네 번째, 파란색 이외에 다른 색의 조끼를 입은 직원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 직원들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도서관 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중이라며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름과 주소, 연락처, 나이, 혈액형 등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파란색 조끼를 입었더라도 절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간혹 열람실이 개장 시간 이외에 열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일찍 도착하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용 시간이 끝난 후 저희는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 수칙을 무시하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도서관 지하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점 오른편의 테이블에서는 개인이 싸온 도시락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식사를 하시면서 노트북 혹은 독서는 삼가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6-1. 매점 테이블에서 매점에서 파는 음식 또는 도시락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섞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6-2. 만약 그와 눈을 마주친다면 가볍게 목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자리를 피한 후 1층 데스크로 와주십시오. 그 후의 처리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 4번 항목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7번째, 5층은 옥상으로 야외 테라스와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중 간단한 휴식, 흡연, 통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옥상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을 때 옥상이 아니라면 그 즉시 4층으로 다시 내려와 주십시오. 4층 계단에서 23까지의 숫자를 센 후 다시 올라가시면 정상적으로 옥상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저희 도서관 옥상은 4층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만 운행합니다. 8번째, 도서관의 서적 대여는 회원 등록 후 대여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정보를 등록 후 적발 시 도서관 출입 금지 및 고소 조치되오니 회원 등록 시 올바른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회원 등록은 저희 도서관 사이트 및 도서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9번째, 도서관의 서적 대여 기간은 일반, 전문 서적은 10일 이내, DVD류는 15일 이내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위 안내된 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을 위한 매너이기도 하지만 반납 기일을 넘기신다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는 것입니다. 10번째, 4층 자습실에서 흰색 후드티에 흰색 모자를 쓴 학생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셨다면 가볍게 목례를 해주시고 매점으로 가 초콜릿, 커피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와 주십시오. 매점으로 갔다 오시면 그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창가 쪽 2번째 열의 마지막 끝자리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온 간식을 두고 속으로 고생 많았다며 편히 쉬라고 해주십시오. 몇 년 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11번째, 도서관 내 매점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섭취는 일절 금지입니다. 간단한 물이나 음료 등은 상관없습니다. 공공장소의 기본 예절이니 꼭 지켜주십시오. 12번째, 1층의 학습 미디어실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합니다. 상영 영화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곳에는 혼자서의 출입은 금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짝을 지어서 출입해 주십시오. 13번째, 도서관 이용 중 피곤하거나 식후 졸음이 온다면 잠시 쪽잠을 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학습 미디어실에서는 절대로 잠깐이라도 잠들지 마십시오.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귀가해 주십시오. 14번째, 학습 미디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졸음이 몰려온다면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졸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옆 사람이 졸거나 잠들려 한다면 깨워주십시오. 이 이유로 학습 미디어실은 혼자서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이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학습 미디어실에서 졸거나 잠들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도서관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이용하기 전
위 수칙을 꼭 숙지해 주시고 사고를 방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나이, 혈액형을 적어주시고 입장해 주세요. 도서관 이용 규칙이었고요. 민서가 시험 기간 공부를 위해서 친구와 함께 도서관을 갔을 때 안내받았던 수칙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에서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4번 수칙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름과 주소, 연락처, 나이, 혈액형 등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라는 항목과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나왔던 학습 미디어실 이렇게 두 군데에 힘을 줘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힘을 줬던 포인트에서 공포감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칙을 안내한 사람은 왜 웃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왜 웃었는지 아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도서관도 공사한다고 오늘 문을 일찍 닫네. 민서야, 아직 시간도 많은데 우리 집에서 놀다 갈래? 우리 딸 왜 전화했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너무 늦지 않게 놀다 집에 가고 아빠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서 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민서야, 우리 집은 지켜야 할 수칙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말해서 미안해. 아, 진짜? 대박. 너희 집도 생활 수칙이 있어? 그럼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과자 먹으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우리 집은 밤 10시 이후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 나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밖에서 쇠를 땅에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밤 10시가 지나면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라고 했어.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들을 잠그고 15분 정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우리 옆동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애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하더라고.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엄청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물론 어떤 나쁜 사람이 잡아간 걸 수도 있겠지만 누가 들어온 흔적도 CCTV를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었대. 세 번째는 우리 집 텔레비전은 채널이 165번까지 있어. 만화가 나오는 채널은 29번이야. 우리 아빠가 말해줬는데 간혹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 보면 464번 채널이 틀어질 때가 있대. 우리 아빠는 일 갔다 와서 밤에만 텔레비전을 봐서 밤에만 나오는 줄 아는 것 같아. 사실은 밤이 아니고 시간이랑 상관없이 다 나오거든. 나도 그 채널 봤었어.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냥 TV를 꺼버렸지. 얼마나 무서웠는데. 네 번째는 요즘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있어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 택배 아저씨든 배달 아저씨든 다 똑같아. 만약에 우리 집에서 노는데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반응을 하면 안 돼. 그건 한 사람한테만 들리는 소리더라. 예전에 집에 아빠랑 엄마랑 있었는데 누가 문 두드린다 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냐면서 빨리 자라고 했었어. 다섯 번째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베란다 창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때는 절대로 베란다를 쳐다보지 마. 우리 집은 올라오면서도 봤겠지만 4층이야. 예전에 한번 무심결에 쳐다봤다가 기절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뭘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6번째는 TV를 껐는데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보이면 다시 TV를 틀고 77번 찬송가 채널을 틀어야 해. 나도 아직 뒤를 돌아본 적은 없는데 좀 궁금하다면 뒤를 확인해봐. 하지만 그 후의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7번째는 이건 엄마 아빠가 꼭 지키라고 했던 건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낮잠은 꼭 자라고 했어. 시간은 딱히 상관없지만 30분 이상은 무조건 자라고 했어. 만약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눈이 떠지더라도 자는 척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한대. 그 다음은 만약 천장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은 빌라고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야. 그냥 고양이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그리고 절대로 귀담아서 들어서는 안 돼. 9번째야. 냉장고를 열었을 때 검은색 비닐 봉투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어. 전에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뒤지다가 봉투에 손댄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그건 우리가 먹는 거 아니래. 다른 사람 줄 거라고 절대로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어. 10번째는 옷장이나 북박이장이 살짝 열려 있으면 그 틈새를 쳐다보지 마. 한 5분 정도 지나서 그 문을 꽉 닫아줘야 해. 어떤 공포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옷장이나 북박이장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곳이거나 귀신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나오더라고. 11번째는 이건 다른 사람도 간간히 알고 있는 건데 화장실을 사용할 때 특히 큰일을 볼 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만약 오래 걸리거나 하면 1분에 한 번씩 머리를 흔들어줘. 12번째는 우리 집은 유선전화는 없어. 너희 집도 유선전화는 없지? 엄마 아빠랑 나랑 다 핸드폰이 있어서 집 전화는 없어. 만약 어디서 벨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몸을 최대한 엎드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돼. 잘 들어보면 그건 전화벨 소리가 아닐 거야. 13번째. 간혹 낮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오시기 전에 밖에서 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해. 만약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놨거나 새몸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소리를 줄이지 마. 집에 누군가 있다는 걸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돼. 14번째.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 만약 와이파이를 잡으려 했는데 와이파이 이름에 새무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명이 보이면 한 번쯤은 연결을 시도해봐도 좋을 거야.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거나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15번째. 우리 집에는 전신 거울이 없어. 만약 우리 집을 돌아다니다가 전신 거울이 보이면 절대로 정면으로 쳐다보면 안 돼. 도플갱어라고 혹시 알아? 너와 똑같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한대. 도플갱어와 마주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하더라고. 지켜야 할 게 좀 많지. 그래도 저것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이번 내 생일날 아빠가 닌텐도 스위치 사줬는데 같이 할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10시 넘어서 들어온다? 민서 친구집 규칙이었고요. 이번 영상에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겪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째냐면요. 5번
수칙인데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 베란다 창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때는 절대로 베란다를 쳐다보지 마. 우리 집은 올라오면서 봤겠지만 4층이야. 예전에 한번 무심결에 쳐다봤다가 기절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뭘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였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본 거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이 4층이어서 여기에도 4층이라고 설정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제 방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저희 어머니 팔을 막 엄청 세게 잡아서 어머니가 막 아우 아파 손 좀 놔 왜 이렇게 세게 잡아 하시면서 막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봤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애처럼 어머니 품에 이렇게 콱 안겨가지고 막 무서워 저기 빨리 가라 그래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거든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막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빨리 할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할머니가 집 근처 사셨거든요. 할머니가 막 오셨어. 오자마자 야 몸이야 빨리 굵은 소금 가져와 이러면서 소금을 가져다 드리고 할머니가 막 이제 소금을 막 베란다에도 뿌리고 저희 집 앞 문에도 뿌리고 신발장에도 뿌리고 막 저희 아버지가 작은 방에도 뿌리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작은 방 창문을 이렇게 열면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상체를 이 정도 이렇게 내밀더니 진짜 침을 탁 엄청 약간 가래침 같은 걸 진짜 입 한가득 탁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뱉고 나서 아휴 이렇게 한숨을 확 내쉬더니 저기 베란다 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렇게 하얀색 소복을 입은 머리가 진짜 산발인 할머니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막 침을 막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있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할머니가 친가 쪽인가 외가 할머니 친가 쪽인가 외가 쪽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혹시 제사 안 드렸냐 어머니 제사 안 드렸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올해가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지금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지금 손주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어쩌냐 막 이렇게 노발대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릴 때 겪은 이야기인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완전 애처럼 공포에 떨려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떠는 모습 보셨나요? 아마 한평생 살면서 보기 힘든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아버지도 기억 못하고 어머니도 기억 못하고 동생도 아무도 기억을 못해. 저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역시 집이 최고다. 나 그 휴가 취소되고 그 출근도 하고 바로 출장 다녀왔다고 과장님이 미안하셨는지 오늘 하루 쉬라고 하시네. 아 진짜? 그래서 오늘 늦장 부렸구나. 아까 깨워도 막 웅얼웅얼거리더니. 참 자기야 요즘 어머니 집에 좀 이상한 기운이 돈다고 하시네. 엄마 집에서?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딱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라 하시는데 집에 혼자 계시거나 밤만 되면 막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 아버님도 내색은 안 하시는데 뭔가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헐, 나한테 말씀하셨지 왜 당신한테만 말하셨대? 난 아무것도 모르겠었네. 그러면 엄마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사드릴까? 우리 집도 콩이 온 후로부터 좀 괜찮아졌잖아. 예전에 콩이 데려온 데 기억나지? 거기로 가자. 콩이가 우리 집 잘 지켜주니까 다른 강아지들도 어머니 집 잘 지켜줄 거야. 아, 거기가 어디였지? 그 저기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었나? 가물가물하네. 가면서 자기가 좀 알려줘. 민서는 학교 갔지? 오늘 친구랑 같이 간다고 나보고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 그럼 빨리 갔다 오자. 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 애견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문을 닫으며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애완견의 보금자리를 더욱더 쾌적하게 바꾸어 주었으며 샵 오른쪽으로 반려동물 용품샵도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샵을 이용하시면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저희 샵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꼭 숙지하시어 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샵은 유기견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는 유기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입양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당 15만원이며 이 금액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에게 사용됩니다. 입양 시 원하는 견종과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유기견 중 새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기견은 어느 정도 자란 유기견밖에 없습니다. 새끼일 때 유기된다면 대부분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새끼 유기견을 본다면 그것을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5초 이상 쳐다본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을 따라가려 시도를 할 것입니다. 2-1 위 항목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 애견샵에는 새끼 유기견은 없습니다. 만약 직원 중 어린 유기견의 입양을 추천한다면 자연스럽지만 강하게 여러분의 거부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그는 끈질기게 추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거부 의사만 잘 표현해 주신다면 그가 먼저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직원을 만나셨다면 샵을 나가시기 전 그의 인상착의와 말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견을 입양하신 분께서는 당분간 주 3회 이상 산책을 시켜주십시오. 유기견들은 한 번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의 경계를 풀고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산책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여러분의 사랑을 주십시오. 3-1 처음 3번까지의 산책은 종교시설 근처로 동선을 짜주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 아무 종교시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단 종교는 삼가해 주십시오. 처음 3번의 산책 중 한 번이라도 유기견들이 종교시설 근처로 가기를 꺼려한다면 저희 샵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왜 그곳으로 가길 꺼려하는지 이유는 알려하지 마십시오.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란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저희 샵의 모든 반려동물은 배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 배변을 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화장실로 지정해 준 곳 이외 다른 곳에 배변을 한다면 집 한쪽으로 간단한 차례상과 함께 향을 피워 주십시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쌀밥 한 공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만 하루가 지난다면 훈련된 장소로가 배변 활동을 할 것입니다. 5번째, 강아지들이 간혹 베란다 혹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을 먹는 경우 스트레스가 심해져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산책이나 놀이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면 자연스레 이런 행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4번 항목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6번째, 강아지들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 대표적으로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을 먹고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살아있는 강아지들이 있다면 저희 샵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정밀 검사를 해드립니다. 7번째, 최근 저희 샵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 손님들의 목격담입니다. 아래와 같은 강아지를 목격한다면 꼭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눈에 붉은 빛이 돌고 나를 노려보았다.
이빨 혹은 입가 주변 털에 검붉은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꼬리의 움직임이 마치 뱀과 같이 움직인다. 머리가 하나가 아닌 2개, 3개였다. 발톱이 몸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길었다. 위와 같은 강아지를 목격하셨다면 그 즉시 바로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8번째, 새벽 혹은 낮 2시부터 4시 사이에 강아지 근처에 무언가 일렁이거나 흰색의 무언가가 맴도는 것이 보인다면 다가가거나 강아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강아지 혹은 고양이는 집안의 애군을 쫓는 영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9번째, 해가 저문 후 강아지들이 허공 혹은 구석을 보며 덜덜 떨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집안에서 가장 큰 방에 들어가 주십시오. 만약 원룸에 살고 계신다면 화장실도 좋습니다. 2번째, 노크를 6초 간격으로 6번 해주십시오. 3번째,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한쪽 눈을 뜬 채로 왼쪽으로 3걸음, 앞으로 3걸음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준다면 강아지는 자신이 응시한 곳을 보며 힘차게 짖을 것이고 그 후에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9-1. 만약 위 항목대로 했음에도 강아지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동이 트기 전까지 강아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샵으로 와주십시오. 10번째, 강아지들은 밖에서 땅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아지와 산책 혹은 외출 시 땅을 파헤친다면 가끔은 그냥 두십시오. 파헤친 땅은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은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10-1. 강아지가 파헤친 땅에서 어떤 물건 혹은 무언가 나온다면 절대로 가져오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다시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가져오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파헤친 땅을 다시 메꿔주시고 주위에 돌들이 있다면 그 위에 놔주십시오. 돌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애견샵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수칙을 잊어서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위 수칙들을 꼭 숙지하시어 안전한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애견샵 이용 규칙이었고요. 민선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민선의 집에 있는 콩이를 데리고 왔던 애견샵에 갔는데 안내받은 수칙이고요. 그리고 여기 규칙을 자세히 보시면 전설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3개 달린 지옥의 안내견, 수문장, 케로베로스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과연 여러분, 여기 이곳 애견샵은 평범한 갱얼쥐들을 분양하는 일반적인 애견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있는 애견샵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서 저번에 영어 캠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때? 영어 캠프 가니까 좋아? 좋기는 한데 가서 엄마랑 아빠랑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럼 밤에 자기 전에 영상통화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민서는 씩씩해서 울지도 않을 거잖아?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기는 싫은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랑 아빠도 우리 민서랑 정말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가네. 미안해. 그래도 민서가 가고 싶다고 한 곳이니까 재미있게 다녀와야지. 그럼 다음에 또 우리 가족 놀러 가자. 알겠어. 엄마가 아빠 오면 말해놓을게. 조심히 잘 다녀오고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고 내일 모레 엄마랑 아빠가 데리러 갈게. 응, 엄마. 나 갔다 올게. 사랑해.
안녕하세요 친구들. 세미 영어 캠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저는 부모님이 억지로 보냈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해요. 그리고 착한 일하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면 상점도 주고 집에 가기 전에 선물도 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참, 그리고 우리 캠프에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상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취침 시간은 밤 10시예요. 기상 후 30분간 아침 체조와 세면 세족을 하고 8시부터 식사를 할 거예요. 취침 시간은 30분 전 9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아픈 사람은 없는지, 특이사항이 생긴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어 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는 영어로만 대답하고 대화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다거나 건물 계단에 있을 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한국말이 들린다면 절대로 대답하지도 그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 캠프 내에서 이 시간 이후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식당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숙소 건물 오른쪽에 있어요. 일어나서 씻고 로비에 있는 카운터에서 식권을 받아서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식권은 파란색 식권이에요. 만약 빨간색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식권을 받지 말고 선생님들을 찾아주세요. 절대로 빨간색 식권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식권은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예요. 최대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항상 지켜줘야 해요. 식당은 여러분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는 자리를 비워줘야 한답니다. 만약 9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미리 말해줘야 해요. 다섯 번째는 숙소 내에서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자나 향이 진한 음료수, 빵 같은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음식 냄새는 사람만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동물이나 다른 것들이 사람보다 더 멀리서도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건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절대로 숙소 내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들은 여러분들이 집합하는 장소부터 멀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으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보물을 열심히 찾다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선생님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줄 목걸이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6-1. 만약 길을 잃어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그르릉거리는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 조금 찝찝할 수는 있지만 주위 나뭇잎들과 가지들을 모아서 몸을 덮고 엎드려 주세요. 저희 캠프 뒷산에는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동물들은 나무를 싫어해서 나뭇잎들과 가지들로 여러분들을 덮고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갈 거예요. 참, 그 동물의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는 눈을 뜨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동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6-2. 보물찾기가 종료된 후 여러분이 찾은 보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전에 너무 신이 난 친구들이 땅을 파서 보물을 찾아온 적이 있답니다. 대부분 오래된 쇳덩이나 동물의 뼈들이었지만 꺼내서는 안 될 것들을 꺼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길 때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숨기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땅을 파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7번째는 여러분들이 잠들고 난 뒤 10시 30분부터 불을 끄게 돼요. 불을 끈 이후부터는 선생님들이 각 방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밤중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문은 잠그고 자지 말아야 합니다. 자, 8번째, 여러분을 확인하는 선생님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춰서 확인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후레쉬를 켜지 않고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얼굴 바로 앞쪽까지 다가온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주세요. 각 층마다 2명의 선생님들이 밤에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이사항이 생기면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말을 해서 알려주세요. 9번째, 위 항목에서도 말했지만 소등 이후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3명의 학생들이 소등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2시경 한 학생이 배가 아파서 방 밖으로 나왔었어요. 소등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운행까지 멈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 후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후레쉬를 위쪽으로 비추는데 달빛에 의해서 어떤 큰 그림자가 생겼고 후레쉬 빛이 그림자에 닿는 순간 멈칫하더니 빠른 속도로 또각거리며 내려와 그 친구들은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 후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서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밤중에는 2명의 선생님들이 불침번을 서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저희 캠프는 한 번에 1개의 그룹 스케줄만 진행합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 말고 다른 학생들은 없어요. 다른 학생들과 싸움이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다른 색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주세요. 특히 흙 같은 것이 묻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친구를 본다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11번째, 둘째 날 밤 8시부터 담력 훈련 시간입니다. 3인 1조가 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각 조마다 1개의 LED 후레쉬를 지급하고 코스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이동한 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력 훈련 시작 전에 다시 말해줄게요. 11-1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영어 캠프예요. 그러므로 담력 훈련에서 출몰하는 귀신들 또한 서양의 귀신들입니다.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좀비, 슬렌더맨 등 한국 귀신 혹은 동양의 귀신은 없습니다. 간혹 처녀 귀신이나 구미호, 온몸이 흰 털로 뒤덮인 호랑이를 보았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은 출몰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 캠프를 떠나기 전에 지켜줘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잊지 말고 꼭 지켜줘야 해요. 자, 수칙들은 숙소 문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식당 앞에 부착되어 있으니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맨 앞줄부터 차례로 나가면서 목걸이 받아주세요. 한 선생님, 이거 수칙서 사전에 그 부모님들한테 보냈죠? 예? 깜빡하고 못 보냈다고요? 아, 이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빨리 당장 문자 넣으세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영어 캠프 안전수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시청자분께서 이제 영어 캠프 안전수칙을 제보를 해주셨고 9번 수칙이 실제 제보를 각색한 내용으로 넣어놨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수칙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수칙을 안내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투가 친절하죠. 굉장히 친절한데 그와 상반되게 굉장히 이상한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 정말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일까요? 민서는 신나게 놀고 있으려나? 막상 전화 안 오니까 조금 섭섭하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들어? 민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만나고 몇 년이 지났니? 헐, 진짜? 그런 일 있었어? 뭐야, 그럼 연락을 하지. 좋은 일은 나누면 더 좋고 슬픈 일은 나눠야 덜 슬프다잖아. 1살 1살 나이 들고 애까지 했으니까 집 가까워도 보기가 너무 힘들다. 민서 영어 캠프 가서 시간 비는데 우리 만날래? 아, 그래. 준비하고 2시간 뒤에 우리 맨날 갔던 카페에서 봐. 안녕하십니까.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는 15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탓에 단골 손님들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카페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오래되었다는 불편사항이 많아져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며 아울러 이용 수칙 몇 가지를 꼭 숙지하신 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인 1메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음료를 시키지 않고 자리를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인 1메뉴가 원칙이지만 자리에 잔은 인원수에 맞춰 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을 다 마시고 한 잔을 더 마실 경우 빈잔은 꼭 반납을 해주시고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베개를 옆에 두고 자면 지나가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 누워 쉬다 간다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꼭 잔은 자리에 앉는 인원에 맞게 놔두세요. 세 번째, 저희 카페에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상은 없습니다. 예전 외상을 한 몇몇 손님들께서 그 후로 방문하지 않고 외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이 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외상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돈 말고 다른 무언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카페 근처에 산책을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고 호수공원을 여유롭게 걸으며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수공원 이용 시 지켜줘야 할 수칙들이 있으니 공원 입장 전 안전수칙을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카페 이용 후 카페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건너편 빵집을 이용 시 10% 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빵집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저희 카페 이용 시 동일하게 10% 할인이 됩니다. 카페와 빵집 모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카페 내부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 화장실 냄새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실 수 있어 번거로우시겠지만 화장실은 입구 왼쪽에 있는 건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습니다. 간혹 화장실을 다녀온 손님들께서는 학원 아이들이 매우 쾌활하다, 인사성이 바르다, 시끄러울 정도로 학원생이 많다 등 대화를 하시곤 합니다. 2층에는 학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이유 모를 사고가 많이 발생해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자살 사고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폐쇄되어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6-1. 폐쇄된 학원에서 무언가 가르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들은 눈치가 매우 빠릅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찾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7번째, 오후 7시 이후
2층의 모든 전등의 빛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빨리 구석으로 가서 실눈을 뜬 상태로 있어 주십시오. 전등빛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눈을 떠주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란빛이 돌고 있을 때는 천장을 보지 마시고 1층으로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8번째, 카페 내에서 4인용 테이블에 혼자 앉아 마치 여러 사람과 있는 것처럼 떠드는 손님이 보인다면 절대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엿드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것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9번째, 구조 빵집 포장지에서 빨간색 크림으로 뒤덮인 빵을 꺼내는 손님을 본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손님들에게는 큰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 카페 내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0번째, 단골 손님 중 검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보기에도 매우 신사적이며 항상 미소를 띠고 있고 직원과 손님을 마다하지 않고 마주치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며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는 간혹 눈에 띄게 우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마주치는 손님들께서는 최대한 그와 멀리 떨어져 주세요. 카페 직원들은 그가 우울해하는 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따로 안내할 것입니다. 11번째, 저희 카페에서는 간단한 디저트 혹은 샐러드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를 시켰을 때 고기가 들어가 있다면 메뉴가 잘못 나온 것 같다며 다시 해달라고 하십시오. 저희 카페에서는 고기를 넣은 샐러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을 하지 않고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기는 여러분들이 먹었던 어떤 고기들보다 맛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의 단골이 되어주셔서. 12번째, 여러분들께서 대화나 휴식, 공부, 업무 등 하는 일에 있어 방해되지 않도록 음악은 작고 가사가 없는 연주곡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만약 소리가 커지면 귀를 막고 여러분들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호흡 소리에 완전히 집중이 되었다면 손을 떼셔도 좋습니다. 12-1. 노래에서 허밍이나 무언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카페 밖으로 나와주세요.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방법 중 하나로 소리가 있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13번째, 저희 카페 건물은 2층입니다. 1층은 주문과 테이블 몇 개가 있으며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방 3개와 테이블이 넓게 있습니다. 카페에 오래 계실 손님분들께서는 2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1층은 손님들이 오가고 카페 문이 지속적으로 열고 닫히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 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간혹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서 카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카페는 2층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목격하신 손님은 계시지만 그곳으로 올라간 손님이 계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카페를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민선의 엄마가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카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안내를 받은 카페 안전 규칙이었고요. 이번 영상의 2번 수칙은 1인 1메뉴가 원칙이지만 자리에 자는 인원수에 맞춰두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드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베개를 옆에 두고 자면 지나가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 누워 쉬다 간다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의자를 책상 안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고 빼놓고 잔다거나 문을 약간 열어놓고 잔다거나 하는 그런 뭔가 미신이 많죠. 근데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저는 꼭 잘 때 베개는 딱 인원수에 맞춰서 자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 자기 때문에 옆에 노는 베개들을 놓지는 않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믿게 되더라고요. 괜히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것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같이 듣고 미리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치지직의 새모미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게 귀찮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치지직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셔서 팔로우를 해주신다면 매일 밤 10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더 무섭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모미였습니다.